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0일 새벽 4시입니다. 한국의 정치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금투사 정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금투사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콜로세움의 관중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금투사들의 싸움만큼 흥미로운 게 없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금투사 정치에 집중을 하면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운명은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내 정치의 격화는 한국 사람들의 시야를 국내적으로 그리고 아주 좁게 만듭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던져졌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두 개 국가론입니다. 두 개의 적대 국가론입니다. 남북 관계는 두 개의 적대 국가가 서로 맞서고 있는 관계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이가 추진했던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통일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상은 그렇게 보여요. 여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마치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호응하는 듯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 인료서울에 황태연 교수가 기고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적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이걸 읽어드림으로써 하나의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황태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쓴 황태연 특별기구 헌법에 반한 평화적 두 국가론입니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지만은 그 평화적 두 국가론 역시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K컬처의 유입으로 체제가 녹아내리는 것에 놀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평양 문화의 보호법, 소위 오빠야 금지법을 비롯한 일련의 문화탄압법을 제정 시행함과 동시에 남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통일 노선을 폐기 처분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에 호응하여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놓고 이것이 곧 이재명 정부의 공식 노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정동영의 이 평화적 두 국가론은 논리상 영토의 절반과 민족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네요.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은 평화 통일을 연상시켜서 뭔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북한 지역을 포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 통일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주장 아니겠습니까? 평화적이란 말로 포장을 했지만은 평화가 한반도의 반을 떼주는 것, 독재자에게 떼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중국에 떼주든지 하는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은 이 평화적 두 국가로는 위험천만하다는 뜻입니다. 황태현 교수는 이렇게 논리를 이어갑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통일을 지향할 의무조항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장관이 두 국가론을 펴는 것은 위헌적 종북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골간을 흔드는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이 비판을 무릅쓰고 선도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고륙지책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위헌적 주장은 북중러 삼각 공조에 한껏 들뜬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남남 갈등만 유발하고 말 위험한 대북 정책으로 비춰진다. 더구나 이 주장이 정 장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노선이 된다면 국내외적으로 정권을 흔드는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대북 정책을 헌법상의 한반도 영토론 통일지향 의무에 반하는 고육지책으로 밀어붙일 때 이런 태풍급의 평지풍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정책은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죠. 대북정책의 추진은 늘 국제정치적 여건을 고려하고 시대적 흐름을 잘 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급하게 억지 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숨을 고르며 기다려야 할 것이다. 좋은 때는 반드시 온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두 국가론 없이도 대북 정책을 잘 꾸렸다. 그래도 무수한 비판을 받았다. 무슨 뜬금없는 두 국가론인가. 국제법상 반란단체와도 교류를 하고 잠정협정을 맺을 수 있고 또 그래왔다.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북한 당국과 이런 수준의 잠정적 교류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제3국은 남과 북을 두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그것이 남북 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내법도 그 효력을 부정한다. 국제법이나 국내법이나 어떤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반하는 것을 주장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니 북한도 한국도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오해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가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1991년에 만들어진 거기서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의 특수한 관계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정통국가는 하나여야 합니다. 이게 민족사의 흐름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잠정적, 전략적으로 남북관계를 두 국가 간의 관계처럼 다루는 것이라면은 국민들이 그 진심을 믿고 용납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공식적 두 국가로는 진짜 국민의 믿음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벌어지는 엄청난 남북 간 국력 격차를 고려할 때 남북이 하나 되는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데도 헌법상의 통일 지향 의무를 저버리고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다. 제가 읽어본 정동영 장관의 두 국가론에 대한 반론 가운데서 가장 핵심을 찌르고 있고 또한 가장 쉽게 정리된 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은 우리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요약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 또는 국가 목표는 평화적 자유통일인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두 국가론으로 이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장관이 그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태영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언젠가는 통일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당당하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법리적 근거가, 국제법적 근거가 우리의 이 헌법인 것입니다. 만약 이걸 포기해가지고 두 국가론으로 나간다면은 통일 시기에 중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을 장악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명분으로서의 대한민국 통일정책이 애매모호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두 국가론을 채택을 하면은 중국의 개입을, 중국의 북한 정세에 대한 개입을 이것은 내정 간섭이다, 침략이다라고 규정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태영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국토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 한반도의 독립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